표준 편차가 30 이상 나오게 되면 아, 이번에는 변별력이 꽤나 있었고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절대적인 양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참된 학습법의 남문장입니다. 이제 중간고사는 다 끝났고 학교마다 이제 꼬리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중학교는 성적표 보는 방식이 좀 달라요. 현재 중2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처음 봤기 때문에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중3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험을 보기는 했지만 중간고사 없이 바로 기말고사를 봤기 때문에 결과표가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현재로는 중등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90점까지가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80점까지가 B, 70점까지가 C, 그 다음에 60점까지가 D, 그리고 나머지 그 이하를 E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급을 A, B, C, D, E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수준, 문제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얘네들이 그룹으로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90점 이상인 학생들이 한 15% 내외 정도로 보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퍼센트는 전혀 상관없이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A 학점이 되는 게 절대평가인 거고,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1등급이면 어떻다, 2등급이면 어떻다 라는 얘기를 할 텐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있고 학점은 그러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얘네의 분포도가 약간 요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그룹이 제일 많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좀 적은 형태로 배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등급과 9등급,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7%에 해당하는데 누적으로 따졌을 때는 11%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여기 표에다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누적으로 따지는 게 좀 더 이해하는 데는 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몇 퍼센트 안에 들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주로 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앞부분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그 다음에 뭐 3등급이냐 4등급이냐 요 정도 선에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 이 정도 성적이면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나올까라는 거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90점이라고 해서 얘네가 어느 정도의 상대적으로 성적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점수만 갖고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걸 원점수라고 하는데, 원점수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고 평균과 그리고 그 분포도, 표준 편차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표 나오는 부분에 맨 마지막 쪽에 보면 학생 성적과 그리고 학교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되겠다. 예전에는 저희 때는 이제 등수까지 기재가 됐었는데 지금은 등수 기재 안 돼 있고, 간혹 선생님께 문의를 드리면 선생님이 찾아서 알려주시기도 했는데 요즘 그런 것도 거의 금지되다시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직접 표준 편차와 이 내용을 보시고 우리 아이 포지션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 표준 편차라는 거는 산포도를 말하는 건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표준 편차가 20 미만이 나오면 학교 시험 문제가 좀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변별력이 없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에서 한 25 정도면 무난한 수준인가 보다, 아니면 표준 편차가 30 이상 나오게 되면 이번에는 변별력이 꽤나 있었고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절대적인 양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 혹은 학교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그 평균에서 우리 아이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만 감안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중학교 때 A 등급, A 점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한 4등급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중학교에서 90점 이상 수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A학점 있는 아이들이 한 20%, 많게는 20% 정도 되고요. 적게는 1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15%에서 20%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로 가면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 3등급이 나와야 돼요. 근데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다 인문계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배제하고 보시면 한 4등급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수만 보고 우리 아이가 90점 넘어서 A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1등급, 2등급 내에는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강남권이나 학교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웠을 때는 그 점수대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교 시험 문제들이 좀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내신은 특목고 가는 학생들 아니고는 특목고나 자사고 가는 학생들이 아니면 크게 의미 있는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이게 쏠리다 보면 이제 관심이 좀 집중될 수가 있어요. 중간고사 때 난이도가 조금 쉬웠다라고 하면 기말고사 때는 조금 어렵게 해서 15% A 학점이 15%나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맞춰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정확한 공문 내용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A 학점이 뭐 꼭 20%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선에서 자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 성적표 같은 경우에는 그 학점으로 A학점, B학점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점수, 그 다음에 학교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가 평균보다 많이 윗돈다, 뭐 아래로 맴돈다 라는 거를 보시고 판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 A, B, C, D, E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때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점수가 합쳐져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학교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로 바로 보다 보니까 이제 성적표 같은 걸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른 부분이어서 성적표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성적표 보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